안녕하세요. 정보기술과 AI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온라인 수업인데요. 이미 여기 B반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남은 A반 수업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 중에서 마지막 내용으로 지금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학기 초에 언급했었던 그 가상현실 VR이라는 것과 3D 프린터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학습 목표에는 오늘 주제는 VR과 그리고 3D 프린터예요. 일단 본론 학습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종강 시간인 만큼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가상의 물체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을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그 가상의 물건을 보는 건 물론이고요. 손으로 잡고 느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가상현실을 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과 손에 장비를 낀 사람들이 허공에 대고 허우적거립니다. 가상 공간에서 블록 쌓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이다. 하나. 실제로는 없는 가상의 블록이지만 손으로 직접 잡고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블록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보는 가상현실 시대를 넘어 직접 만지고 느낄 수도 있는 이른바 복합현실 기술입니다. 영화에서 자주 보던 가상 키보드도 바로 이 기술입니다. 내가 손을 움직이면은 이 손의 움직임이 그대로 가상 세계 속에 있는 가상 핸드의 동작으로 이어지고요. 가상현실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공존현실 기술입니다. 공존현실 기술을 이용해 친구와 같이 직접 만지면서 몰입감 높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위험한 수술이나 화성을 걷는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도 실감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눈으로 영상을 보고 고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을 하면 눈으로 보고 그 물체를 잡고 돌려보고 만져보고 3D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자 바로 4, 5분 만에 나의 아바타가 생깁니다. 이 아바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아바타를 만들려고 하면 디자이너들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기술은 없었고요. 나와 꼭 닮은 아바타를 게임의 주인공으로 만들거나 옷을 사기 전에 아바타에게 먼저 입혀보고 내게 맞는 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영화 속에서 보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자, 가상현실, 우리 VR이라고 약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VR이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영화를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하는 일에도 VR 기기들을 종종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TV에서 좀 얼굴을 가린 채로 여기 위에 보시는 사진처럼 연예인들이 나와서 좀 자신은 그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상 현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모습을 TV에서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기술인데 이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술이 되어져 있는지를 활용하는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주제를 삼아봤어요. 자,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과 그리고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과 그리고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업 이외에 별도의 우리 OA 실무 수업 진행하면서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한 번씩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컴퓨터와 사람 사이의 그 인터페이스, 바로 키보드와 그리고 마우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컴퓨터 세계를 우리는 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상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못하고 이용하셨겠지만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현실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 역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늘 보던 거지만 그걸 사용해서 또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접촉면에서 이루어지는 접점, 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의 인터페이스로서 키보드와 마우스하고 좀 다른 점은 어떤 기기를 활용을 해서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해서 시각, 또 촉감, 또 뭐 여러 가지 후각 또는 청각 같은 그런 감각기관들을 활용해서 컴퓨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그 가상현실들은요, 뭐 지금 우리가 오락용이나 또는 어떤 교육용이나 아니면 뭐 이제 영화 감상용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될 텐데, 이 거부감이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진짜 현실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려면은 전자기기, IT 기술이 발달을 하고 또는 반도체 기술이 발달을 해서 진짜 사람이 컴퓨터 안에서 활용한 상황을 느끼는 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가짜라는 걸 인식을 하긴 하겠지만 그것을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람이 잘 속는 것이 이제 시각입니다. 시각. 이 사람의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컴퓨터로 치게 되면 이제 그 CPU,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이제 처리 장치들이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정보가 진짜냐 가짜냐, 사람은 이제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뇌는 속아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인 것 같이 벼랑에 서 있는 것 같은, 빌딩의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는 이유들이 뇌가 속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상현실을 어디다가 활용하게 되느냐? 뭐 일반적으로는 쉽게 사람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활용을 하죠. 뭐 남극, 북극 같이 추운 지방, 또는 뭐 사막 같은 거, 또는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기 힘들어하지만 이런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서 정말 롤러코스터 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든가, 아마존의 그 굉장히 정글 같은 데를 탐험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체험을 해주게 해주는 역할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가상현실의 역할입니다. 이걸 응용을 우리 이제 상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특히 이제 교육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러한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취업 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는 VR 면접기기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들은 뭐냐면 면접할 때 공포감일 거예요. 정말 붙고 싶은 학교, 여기 붙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람이 간절하게 되면 그 면접 시에 자기의 모든 그 능력들이라든가 자신감을 표출하지 못하고 더듬더듬 거린다든가, 공포감에 짓눌려서 제대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 이렇게 VR 기기를 장착을 하고 면접장에 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제공을 해주면 실제로 진짜 면접장에 가서도
자신이 이미 여러 차례 가상으로 경험했었던 면접 장면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장에서는 편안한 상태에서 면접하는 곳도 있지만 압박 면접이라고 해서 그 면접자가 불편해할 만한 내용들을 이거 잘 견디는지를 보는 그러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왜 키가 그렇게 작은가? 외모에 대한 지적을 요즘에는 할 수 없게 됐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한 질문을 한다든지 왜 토익 점수가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의 좀 아주 좀 불편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을 한다면 즉흥적인 대답을 하더라도 잘 피해 나가면서 조리 있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아니고 처음 경험을 하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또 불편한 질문을 받은 그런 취업 준비생들은 정말 가고 싶은데 말을 잘못해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붙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어떤 후회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접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취업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는 고급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또는 원격 조작, 또 원격 위성 탐사, 뭐 달이라든가 어떤 위성 해성 같은 거를 탐사하는 거, 또는 과학적 시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 도제제도라고 있죠.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이 수제자를 길러서 이제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거나 막 자주 보지 않으면 따라하기가 힘들지만 이제는 직접 자신이 가상의 현실에 들어가서 그런 식의 어떤 누가 직접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전수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져 있는 것이 현재의 VR 기기들의 접목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단지 시각만을 활용하는 그러한 가상현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 또는 후각 또는 뭐 촉각 같은 것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장갑을 끼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갖고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아주 능력껏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그런 VR 기기를 보면요, 밑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 이용하는 그 러닝머신처럼 이제 앞이 굴러가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한정된 공간 내에서도 마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VR 기기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가상 현실 또는 VR이라 검색하시면 관련되어지는 활용 기술들을 아주 수많은 기술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This is Twit. Every time I get the chance to step into a new world in virtual reality, it seems like it goes up another level to another level, and I just have so much fun doing it. So that's why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with Ben Freeman, CEO of Infinideck, because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is awesome treadmill, this like next generation treadmill behind me. It's all about enhancing the VR experience and taking it to the next level, right? It's giving you the opportunity to walk and experience VR at a totally different world. So you can walk through it in any direction. You can move around and spin around and see what's going on in awesome. VR. So. Because it's all about this immersive quality. It's very easy with VR, what we've seen in the last couple of years, to feel like it's kind of there, but not quite, because you're still kind of fixated in one position, and maybe you're controlling with your hands, but that's not how we live life. We live life by walking from one point to the other, and having a virtual world be able to resemble that part of reality takes it one step further. By the way, I have tickets to see Ready Player One. You're probably going to recognize this technology if you go to see the movie. So I'm really excited to see that, which makes me even more excited to check it out. What do I need to know before I step on? Right? That's like a battery pack. It's a battery pack for your headset. Okay. Slide it on your face first, and there you go. Adjust that so it's in a good position. All right, I'm seeing a grassy plain. And I have a visual representation of both my hands and my arms in here, but I also have the controllers themselves. I will also say that there aren't many VR experiences where I've looked down and saw my feet moving. Just like the Ring, awesome. Being able to see your body helps you
feel comfortable and not lose your balance and things like that. Makes me want to kick something. But I won't, because I've got expensive technology connected to my feet. All right. You all set? I think so. Okay, so same thing, you're holding off to the side, Okay. onto the ring a little bit. Yep. It's gonna center you, and then you can start walking once you feel comfortable. So I'd say hold on to the ring a little bit. just to start off with. Now, one question that I've had about this particular aspect of things, like emulating real world walking experience, is that in the real world, when we walk from point A to point B, it's kind of boring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get from point A to point B. How, in a virtual sense, do we keep the fast-moving pace of video games that we expect? So what we can do is the way it's mapped, your steps that you're taking in virtual reality and real reality can be mapped at different speeds. 자, 그럼 가상현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문학 작품이라든가 연극 같은 곳에서 빈번하게 출몰 했었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18세기 이후부터 꾸준하게 인간이 가지는 어떤 욕망이라 그럴까요? 그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뭐 그러한 대상으로서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각광받지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자기술이 발달한 한참 후에나 그것들이 이제 구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꼭 이제 이것이 서양의 기술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곳에서 보게 되면 그런 그 고사들이 있죠.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호전몽 같은 뭐 그러한 우리나라의 문학에서도 아주 옛날부터 가상적인 현실, 꿈이긴 하지만 꿈을 현실과 착각하는 이런 식의 그런 문학 작품들을 본 걸 보게 되면 이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인간의 어떤 욕망, 꿈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뭐 우리에게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냐면 19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에 주로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이 VR 기기를 다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만화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라든가 또 토탈 리콜, 이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는 아놀드 스왈츠제너거가 나왔었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또는 최근의 영화로 치게 되면은 뭐 매트릭스 같은 거. 근데 여러분들 매트릭스가 언제 나온 영화인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1999년도에 나온 아주 21년 전의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사람이 마치 가상의 현실을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일종의 가상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나는 그 인간의 어떤 투쟁을 그린 공상과학 영화였었죠.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90년대까지 지금도 뭐 물론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그 놀란 감독의 그 인셉션 누구더라 이름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영화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꿈을 그것도 이제 가상 현실처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일단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가상 현실이 보여지기도 하죠. 자,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쯤 되게 되면 이제 제런 레이니어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자가 직접 이런 VR 고글을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고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글을 장착을 하고 장갑을 통해서 실제 어떤 가상현실을 컴퓨터만을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게 된 것이 20세기 말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넘어가서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고 불리는 유명한 아바타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게임이 등장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순간적으로 좀 대중적인 어떤 관심을 호기심 차원에서 받았지만 뭐 그다지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이것도 사라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반도체나 전자기술이 아주 급속하게 발달하게 된 2010년대 정도 되게 되면 유명한 기업이 있죠. 오큘러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기기를 개발을 합니다. 바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오른쪽의 기기인데요. 이 고글을 개발을 해서 보통 이 VR 기기라 그러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기기였었어요. 근데 이런 오큘러스 리프트가 등장하면서 100만 원대 이하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한번 호기심에 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식의 거기 보급형. 근데 보급형이라고 그래갖고 싸구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인 보급형인 VR 기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이 됐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스마트폰의 그 해상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화면을 가까이 이제 눈에다 가까이 대게 되면 일종의 시야를 전부 다 가리는 어떤 하나의 화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화면을 활용한 이런 그 스마트폰 액세서리 기기로서 이제 이런 가상현실 기기들이 보급이 됐죠. 유명한 것은 삼성 기어 VR이라는 기기가 있고요. 또는 또 구글의 카드보트는 더 굉장히 심하게 단가가 저렴하게 나온 거죠. 여기 제가 강의 노트에 올려놓은 이것이 카드보트입니다.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앞쪽에다가 요거를 이제 화면에다가 눈에다 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쪽에다 스마트폰을 끼우고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VR 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데 가격이 무진장 쌉니다. 뭐 다이소 같은 곳에서도 한 5천 원이면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VR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VR이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가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이런 VR의 확산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VR 기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게임에서도 이게 사람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형태를 다듬게 되면 이렇게 이거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정도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라고 판단하지는 않죠. 근데 조금씩 이렇게 그래픽을 좀 다듬어서 마치 진짜처럼 보여지게 된다면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려면 그래픽의 성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동그라미 그려놓고 사람 팔다리 그려놓은 다음에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주 많은 컴퓨터 자원과 처리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그 눈을 속이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그래픽 처리 성능과 그리고 해상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인간이 한쪽 눈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해상도는 한 1억 화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 우리 TV에서 많이 보급되어져 있는 아주 진짜 같은 TV 모습 사진이네, 이미지네, 동영상이네 라는 그런 백화점이나 마트 지나가면서 보던 아주 고가의 그러한 TV들이 있을 거예요. 이 TV들은 보통 4K 정도 됩니다. 그러려면 근데 이 VR에서 사람의 시각이 진짜처럼 속아 넘어가려면 얼마나 필요한가? 4K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VR 기기는 조금 모기장 현상이라고 해서요. 이거 가짜구나라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감안을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눈이 워낙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해상도와는 다르게 진짜처럼 표현하는 세밀한 그런 그래픽 능력, 구현력을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사와 가깝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나뭇잎까지도 또는 햇살이 비출 때의 명암 같은 것들, 지형 지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까지도 잘 표현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그래픽과 해상도뿐만 아니라 모델링도
충분히 좋아야 한다는 거죠. 준비된 것 같으세요? 네.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 그래도 나연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한번 보고 싶었으니까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I keep saying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let it rain, let it rain, washed away.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let it rain, let it rain. 자, 그 다음에는 가상현실의 한계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상현실이 무조건 이렇게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첫 번째로 우리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가상현실을 받아들이는 뇌의 착시입니다. 착시.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뇌를 속이는 거죠. 사람의 시각으로부터 들어온 그러한 정보를 진짜라고 뇌를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은 주변의 신경세포, 인간의 신경세포로 입력된 정보를 뇌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뇌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뇌는 모르지만 실제처럼 속여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자주 사용하게 하다 보게 되면, 또 기술이 너무 고차원적인 거를 사용하다 보게 되면 뇌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이 진짜인 것 같이 오류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뇌를 속이는 일을 너무 빈번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상현실을 이용할 때 신체의 외부 상태예요. 아까 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예인들이 이런 그 VR 기기를 끼고 막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막 움직이는 것을 웃음가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예능 프로가 있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렇게 VR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신체의 신경을 받아들이는 정보의 모든 것들은 이 VR 기기 안에,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진짜 신체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가끔 제가 봤었던 그 예능 프로 중에서는 VR 기기를 낀 어떤 여자 연예인이 뭐 VR 기기 안에서 가상의 빌딩 꼭대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걷는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깔깔 됐지만 그 사람이 다 발을 헛디뎌 갖고 이제 떨어질 때 진짜로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이제 넘어질 때는 눈이라든가 어떤 다른 신경이 열려 있으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가려진 상태에서 넘어지게 됐을 때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VR 기기 외부에서의 신체의 노출이 위험에 상존한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윤리라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VR을 이용할 때 간접 경험, 자신이 이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VR 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의 결핍이라고 얘기하는데 VR 기기 안에서는 굉장히 잘생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돈 많은 어떤 부자가 돼서 자동차를 몇 대 막 부셔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실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현실을 이용하다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영화에서 종종 보여지듯이 무의식 중에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가상현실 안에서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부자고 인기가 많고 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장면들 중에 인도에서 어떤 굴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투입을 해서 뭐 어떤 가스인지 아니면 약초에 대한 그런 수증기를 흡입을 해서 잠을 잘 때 뭐 하루, 이틀, 일주일을 잠을 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잠을 통해서 잠에 빠지게 되면 잠 안에 꿈속에서는 자신은 가상현실이죠. 꿈속 안에서는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진짜 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깨있는 시간보다 잠자고 있는 시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약물을 투입해서라도 잠을 자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재미있어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현실과 그리고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내가 진짜의 모습을 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 증강현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증강현실은 VR과는 좀 사뭇 다른 개념이죠. 증강, 좀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강화시킨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만화 캐릭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유명한 만화죠. 만화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증강현실 기기인 이 스카우터라는 기계예요. 이런 그 안경을 딱 반만 가리고 있는 안경을 쓰게 되면 나의 적, 상대편의 전투력이 막 표시가 돼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에서처럼 상대편의 전투력이 숫자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얘가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된다. 내가 이제 나의 전투력은 한 10,000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편은 한 5,000, 6,000이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러한 AR 장비, 증강현실 장비를 이미 만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여야 하는 것이 전제예요. 여기 고글의 안경처럼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다지 각광받지 못하다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부터 점차 이러한 VR 기기와 함께 AR 기기, 증강현실 기기들도 또는 앱들도
다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절에 스마트폰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들 홍보하던 그런 앱 제조사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이런 증강현실 기술은 부동산 앱입니다. 제가 사진에 올려놓은 거를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이제 비춥니다.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부동산 앱을 켜게 되면 이제 여기에 내가 주변에 비추는 아파트라든가 주택, 건물의 부동산, 매매, 전세 또는 얼마인지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실물도 보고 그리고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앱들이 한참 전부터 유행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증강현실은 뭐라고요? 사용자가 지각하는 이런 시각 진짜 화면에다가 컴퓨터가 만든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증강현실 또는 확장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은 컴퓨터 안에 아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그 안에는 나의 그 존재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증강현실은 그 현실 세계를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현실 세계의 가상물체를 겹쳐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유명한 스마트폰 게임 중에 모바일 게임 중에 포켓몬 고라고 하는 게 있죠. 위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잔디밭 위에 포켓몬이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서만 실제와 겹쳐서 보여지는 거지 스마트폰을 치우게 되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증강현실은 원래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술들이 군사 장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의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 비행기 조종사가 앉아 있는 그런 조종석에서 앞에 유리창에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또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고도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앞에 그 진짜 세계의 유리창 밖에 너머의 그런 장면들과 유리창에 비춰지는 그런 모니터 화면이 겹쳐져서 일종의 증강현실을 구현을 시켜줬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HUD라고 부릅니다. Head-Up Display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Head-Up Display는
그 조종사들, 전투기 조종사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었죠. 최근에 이러한 HUD는 HMD, 그러니까 Head Up Mounted, 진짜 머리에다가 씌우는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제공을 해줍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조종사가 여기 헬멧을 쓰고 있죠. 이 헬멧의 전체가 이제 유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 유리창이 아니라 헬멧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마치 VR이 아니죠. AR 증강현실 화면을 띄워서 유리창 앞에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면 모든 곳이 다 전체가 다 이런 화면에 물체가 표시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최신 전투기들은 이런 HMD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HUD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자동차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동차 유리창 위에 이러한 HUD 기능을, 증강현실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헷갈릴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보통 내비게이션이 차량 하단 쪽에 있을 거예요, 중앙 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운전자의 시각과 동일한 화면의 유리창 위에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보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그런 표시가 있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고가의 자동차들에는 이런 HUD가 장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별도로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VR과 AR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홀로그램 증강현실, AR 내비게이션이 탑재됐다고 하는데요. 오, 이건가요? 홀로그램 증강현실 기술에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 외에도 차선 이탈 경고, 앞차 충돌 위험 경고 등 첨단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홀로그래픽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운전하면서 편의성을 훨씬 높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다 그 도로의 여러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훨씬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자의 시야각에 맞춰 실제 도로 위의 입체 영상이 보여진다는 건데요. 전면 유리창에 도로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전방만 주시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운전자는 3D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생생한 홀로그램 영상을 즐길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제 우리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AR과 VR이 조금 차이가 성격이 있는 그런 기술들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제공해 주는 기능을 M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MR은 그러면 두 가지 다 사용하느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VR과 그리고 AR을 다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금 체육관이죠. 체육관 위에 고래가 뛰어오르는, 마치 바다 표면 위에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글이라든가 아니면 안경을 끼지 않고도 직접 볼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영상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어떤 기술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VR과 AR과 그리고 이제 MR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VR을 나타낸 그림이죠. 어떤 그 로봇 같은 놈이 아예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증강현실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소파하고 겹쳐서 이런 로봇 같은 놈이 붕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상으로 만들어낸 물체가 현실 세계와 같이 겹쳐 보이는 게 증강현실이니까. 그럼 MR, 혼합현실은 뭘까요? 혼합현실은 주변의 사물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모습이 소파 뒤쪽에 표시가 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을 여러분들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가 안내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학교 근처에 보시면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건물, D동 건물 안에 가상현실 체험관이 있어요. 몬스터 VR이라는 건데 수업 시간에서 상업기관 지역을 이렇게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학교 바로 앞에 5분 거리 앞에 있으니까 남들은 주말에 시간 내서 오는데 우리는 아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십사 권장을 드리는 거죠. 이용 요금이라든가 기기들은 한번 여러분이 영상과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시고요. VR 기기를 사용해 봤다, 그렇지 않았다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라는 의미로서 한번 권장을 드려봅니다.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들과 함께요. 자, 오늘의 두 번째 꼭지, 바로 이제 3D 프린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3D 프린터는 3D는 뭐죠? 우리 이제 1D, 2D, 3D 뭐 이렇게 부르는데 1D는 뭐예요? 그냥 점을 얘기하죠. 점. 2D는 직선을 얘기를 해요. 직선.
그래서 이제 2차원적인 걸 2D라고 얘기를 하는데 3D는요. 면과 함께 어떤 공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3D 프린터 입체감 있는 프린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쇄를 할 때 프린터로 종이 위에다가 그냥 글자라든가 그림을 인쇄하는 2차원적인 인쇄만을 해왔었어요. 근데 3D 프린터는 실제 입체감 있는 그러한 어떤 물체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게 3D 프린터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프린터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3D 프린터와 2D 프린터의 차이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D냐 3D냐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보통 2D는 출력을 할 때 토너라고 하는 잉크 가루나 아니면 카트리지라고 불리우는 잉크젯 프린터 있죠. 잉크를 똑 떨어뜨려 갖고 점점점점 찍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이게 액체 잉크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3D 프린터는 ABS 수지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아주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이제 뜨거운 열을 가해서 그래서 이제 쭉 뽑아낸 다음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마르게 되면 딱딱해지는 그러한 ABS 수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치과 치료를 받을 때 금으로 때울래요? 아니면은 레진을 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레진이라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는 어떤 고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플라스틱 같은 종류의 재질을 사용하는 용품을 인쇄할 때 잉크 대신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3D 프린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일단 장면이 있을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2D 프린터 사용할 때 그냥 여백 조정하고 몇 장 뽑을 건지 틱 인쇄 버튼 누르면 끝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데,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별로 어떤 좀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시면 어떤 그릇 같은 걸 하나 만든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처럼. 그럼 이 3D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3D 디자인 설계를 해야 돼요. 여기 접시 그릇의 두께는 얼마 정도 되고 높이는 얼마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크기인가, 이걸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된 것들을 입체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델링된 것을 저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3D 프린터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변환을 시켜줘서 3D 프린터에다가 입력을 시키게 되고, 3D 프린터는 입력받은 정보를 통해서 찍찍찍찍찍찍 하면서 실제 그릇을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3D 프린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공감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물을 볼 때 좀 그런 것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감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델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 3D 프린터 관련 업계에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먼저 컴퓨터로 모델링을 한다, 3D 디자인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프린터로 옮긴 다음에 프린터는 재료를 뽑아내서 찍찍찍찍찍찍 뽑아갖고 단계별로 적층을 시켜가면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고 말린다라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것이 좀 오돌돌돌하고 이제 거칠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깎아내는 사포 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을 말로만 했는데 이것들은 이제 앞서서 영상을 같이 구경해 보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그림을 먼저 하는 모델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3D Max, 마야 또는 라이노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솔리드웍스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합니다. 이런 식의 전문 그래픽 디자인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워두시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뭐 오피스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런 그래픽용 프로그램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델링 파일을 그것을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 G 코드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변환만 시키면 돼요. 이 코드를 변환시켜서 그걸 3D 프린터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프린터를 그걸 갖다가 공감을 인식을 해서 입체적인 형태의 그런 어떤 내용을 입력받아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출력 후에 후가공이라고 해서 이제 까끌까끌한 부분들을 매끈매끈하게 사포질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도색도 해서 진짜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3D 프린터는 어떤 망가진 그런 의자 같은 것도, 그죠? 의자 나무 같은 게 떡 부러졌을 때 아주 깔끔하게 부러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거칠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떤 이렇게 어떤 틈을 보이면서 그래서 부러질 텐데, 이 틈까지도 모두 다 메꿔서 인식해서 똑같은 어떤 하나의 다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제작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초보자들이나 그리고 또는 이제 많이 저렴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FDM, 압출형,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플라스틱을 쭉 뽑아내는 방식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그러한 방식의 프린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이 방식을 사용하냐면 가격이 싸요. 그래서 장비라든가 재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가장 대중화된 방식이라서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한 몇 시간씩 걸립니다. 몇 시간씩 걸려요. 하나 출력하는데 한 7, 8시간 걸리는 건 다반사고요. 되게 느려요. 그리고 다른 프린터들에 비해서 좀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입문용으로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3D 프린트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자, 그럼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방법, 뭐 시제품을 아까 자체 제작한다 그랬었는데, 보통 우리 기업들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것이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온전하게 작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한 개의 제품, 테스트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우리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그것이 또 이제 어떤 재료가 아주 뭐 쇠붙이라든가, 그죠? 아주 정밀한 거라 그런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한 개만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100개, 1000개, 뭐 몇만 개 만들 때는 당연히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제작 단가가 내려가겠지만, 한 개 만들 때 비싸다고요. 그래서 보통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주고 시제품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3D 프린터를 활용하게 되면 그냥 사무실에서 뚝딱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3D 프린터를 자신의 회사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아무나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다룰 수 있는 또 직원을 채용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직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망가진 부품의 일부 제작, 또 조형물의 제작, 또 집도 지어줄 수도 있고요. 또 이거 이틀 만에 집을 짓는다 그래요. 뭐 대단하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하고 이제 물품을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선 안에서는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해결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사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직접 이 우주선 안에 3D 프린터를 집어넣고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만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한 2022년인가요? 그때를 목표로 해서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것을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사람들은 화성으로 한번 가게 되면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진짜 화성이요. 우주에 있는 화성으로 가게 되면 못 돌아옵니다. 편도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 가면 못 돌아오지만 그런 모험심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화성의 인류가 될 텐데 지구에서 아무런 물품도 조달받지는 못해요. 한번 갈 때 가져간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들이 가져갈 거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3D 프린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3D 프린터를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도 3D 프린터는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러한 분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D 프린터를 운영하는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들 아닌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들어온 운행 자격증 있었죠? 소개시켜 드렸었던.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미 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자격증은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2D 프린터는 출력 버튼 누르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3D 프린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었던 절차, 또 모델링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들을 다루지 못하게 자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 자격증 없이도 다룰 수 있겠지만 이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평가해서 이런 자격증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굉장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공감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격증도 한번 시도를 해보실 것이 좋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보통 신규로 만들어진 시험들은 초창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리고 과목별로 60점 이상의 점수만 받으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쉽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아주 모든 기업에서 다 이 3D 프린터를 다뤄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직업, 3D 프린터만을 담당하는 직업이 등장을 하게 될 테고 미래를 여러분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3D 프린터를 운용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이 굉장히 좋은 전망이 있는 자격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꼭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13주차까지 수업을 모두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는 기말고사라서 기말고사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제 여러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시고, 자, 기말고사는 우리 1학년과 2학년 나눠서 보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나눠서 볼 때 한 주 정도, 우리 보강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 주에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아마 정확한 일정을 공지를 해 줄 테니까요. 대면 시험이라는 거 참고를 꼭 해주십시오. 온라인 시험 아니에요. 대면 시험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7주차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8주차부터 오늘 13주차까지 종강까지의 시험 범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의 유형은 중간고사랑 비슷해요. 객관식 위주에다가 변별력을 위해서 서술형과 그리고 주관식을 약간 배분을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성적을 통계 내봐서 좀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좀 만회를 할 수 있도록 문제 난이도도 낮추겠지만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을 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픈북, 근데 그냥 오픈북이 아니라 하프 오픈북 방식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노트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강의 노트에서 여러분이 A4지 10장까지 갖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필기를 하셔서 여기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10장까지 갖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프린터를 하는 것은 가급적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리를 하시는 것을 필사본으로 가져오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프 본북 방식이니까 좀 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온라인 강의를 저도 제작하느라고 좀 땀도 좀 많이 빼고 일반 강의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좀 많으셨기를, 그래서 좀 보람찬 한 학기가 되셨기를 기대를 하고요. 기말고사에서는 뭐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성적 받아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말고사에도 또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학기에서 또 다른 수업에서 뵙도록 하고요. 이번 학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